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비관적인 경제 지표를 받아들면서 3대 지수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. 경기 둔화 우려감과 더불어서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30년 내 최고치까지 오르면서 투심을 끌어내렸고요. 이로 인해서 이 기술주 중심의 매도세가 몰리면서 나스닥은 2% 넘게 하락을 했고요. 역시나 다우지수 역시도 올해 들어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. 네, 지표에 크게 흔들렸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번 주 발표되는 주요 물가 지표 더욱더 주목을 해볼 수밖에 없겠습니다. 특히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물가 데이터인 PCE 발표가 있고요. 또 M7 기업 중에 아직 홀로 실적 발표하지 않은 엔비디안 또한 이번 주에 실적을 본격적으로 공개하게 됩니다. 시장에 여전히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가운데 이번 한 주 우리는 어느 쪽에 집중을 해보면 좋을까요? 일단 지난주 마무리를 했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. 지난주 금요일 상황 확인해 볼까요? 네, 지난주 금요일 마감됐던 뉴욕 증시는 이 딥시크 이후에 이 최대 좀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. 다우는 1.69% 빠지면서 올해 들어서 이 최대 낙폭을 기록을 했고요. 특히나 이 빅테크와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매도세가 몰리면서 나스닥이 2%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날 시장에서는 이 반도체 종목들이 이 30개 종목들이 모두 다 하락을 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도 이 3%가 넘는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. 이날 시장에서는 다소 이 비관적인 좀 경제 지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. 먼저 S&P 글로벌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는 이 51.4로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기는 했습니다. 하지만 원자재 가격 급등과 더불어서 이 관세 우려감으로 인해서 이 기업들이 미리 이 재고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분석이 제기됐고요. 이로 인해서 이 수치는 조금 왜곡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S&P 글로벌 이 서비스업 PMI 같은 경우에는 이 25개월 만에 이 50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 확장 국면에 있던 이 서비스업이 조금 가라앉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로 인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시그널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. 이어서 이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도 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.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 같은 경우에는 1995년 이후 3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번 달에 이렇게 특히나 급등한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.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이 확정치 역시도 전월 대비해서 1%포인트가 늘어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.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증가를 하게 된다면은 이 기업들은 또 물가 상승을 미리 예상해서 가격을 인상할 수가 있게 되고요. 또 이 노동자들 역시도 또 임금 상승을 요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들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미시간대 5년에서 이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3.5%를 기록을 했고요. 소비자 신뢰지수 역시도 이 1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냈습니다. 이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모습 함께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.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까지 짙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이 경제 성장은 둔화되고 이러한 가운데 또 물가가 오르는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감이 또 확산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. 섹터별 분위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전반적으로 이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띠는 그런 섹터들만 상승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. 이 경기 방어주와 더불어서 이 소비주와 더불어서 이 유틸리티 그리고 헬스케어 종목들만이 오른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. 빅테크 종목들은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. 특히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4% 넘게 떨어지면서 전반적인 이 반도체 투심을 끌어내렸고요. 그리고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이날장에서는 4% 넘게 빠진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. 경기 둔화 우려감이 이렇게 짙어지면서 금융주 역시도 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. 이러한 가운데 또 이 필수 소비재에 대한 수요는 그래도 계속해서 견고할 것이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필수 소비재들은 그래도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하지만 이 소비 둔화의 우려로 인해서 월마트와 타겟 같은 종목들은
하락세를 보였습니다. 그렇다면 이날 전해졌던 빅테크 소식들도 함께 만나보시죠. 네, 먼저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내에서 안드로이드 점유율이 높은 데다가 이 아이폰 16E가 이 전작 대비해서 가격이 25% 인상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중국 시장 내에서 경쟁력이 그다지 없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. 이런 분석 속에 애플은 약보합세로 장을 마쳤고요.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EU에서 이 반독점 소송에 직면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이 구글의 검색 서비스가 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유럽연합에서 반독점 소송에 나선다는 건데요.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4%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날장에서도 2%가 넘게 빠지고 있고요. 나스닥의 이 상승률 2%를 크게 하회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.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파워 스티어링 문제로 인해서 약 38만 대 차량을 리콜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이 파워 스티어링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은 이 저속 주행에서도 사고의 위험이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모델 3와 그리고 모델 Y에 대해서 이렇게 리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. 그리고 닛산이 또 테슬라에 이 투자를 제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이 미국 시장 내에서의 좀 점유율을 확대를 하겠다. 그리고 미국 시장 내에서 생산량을 늘리겠다라는 그런 신호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. 또 테슬라와의 이 합병이 이루어질지, 테슬라와의 협력이 이루어질지 부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이날장 전해졌던 또 특징주의 이슈들도 함께 만나보시죠. 네, 먼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 법무부에서 메디케어에 대한 청구 조사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이 진료를 과다하게 하면서 이 메디케어의 이익을 챙겨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들이 제기가 되면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7% 넘는 하락세를 그려갔고요. 그리고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에서 이 신종 코로나가 발견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이 사람에게 또 옮기게 되면은 이 중증 호흡기 질환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한 백신주들도 함께 오르는 모습 나타났고요.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5%대의 상승세를 그려갔습니다. 그리고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을 예고하는 듯한 발언과 더불어서 여기에서 관세를 포함한 많은 부분에 대해서 협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발언을 내놨습니다. 이로 인해서 관세에 대한 완화 기대감이 실렸고요. 더불어서 이 게임스탑의 CEO가 지분을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기존의 수억 달러에서 현재는 이 10억 달러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알리바바는 6% 가까운 상승세를 그려갔습니다. 다음 종목들도 살펴보시죠. 네, 포니 AI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. 이 광저우 공항과 도심을 잇는 이 로보택시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실리면서 32%대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. 그리고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창사 이래로 이 분기 기준 최대 이 총 이익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. 하지만 2025년도 이 차량 인도량 전망이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4.7%의 하락세를 그렸습니다. 이어서 코인베이스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. 이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이 미등록한 이 증권 거래를 했다라는 그러한 이유로 그리고 그 암호화폐 프로그램을 좀 문제가 있다라는 이유로 해서 계속해서 소송이 이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. 2023년부터 이어오던 이 소송이 철회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8% 넘는 하락세를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시간 외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1% 가까이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. 그렇다면 마지막으로는 상품 시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먼저 경기 둔화 우려감 속에 이 국채 금리는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. 다시 4.4%까지 내려오는 모습 나타냈고요. 역시나 인플레이션 우려와 이 경기 둔화로 인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되면서 달러 인덱스는 이렇게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. 106선까지 오르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. 이어서 다음 상품 시장도 체크해 보시죠.
네,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에서 이라크에 대해서 이 원유 수입을, 이 원유 생산을 늘리겠다는 것을 압박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이로 인해서 국제유가는 이 최근에 상승세를 뒤로하고 3%대의 하락세를 만들었고요. 그리고 이 경기 둔화 신호에 따라서 이 실물 경제 선행 지표인 이 구리 가격 역시도 이날 장에서는 1%가 넘는 하락세를 만들었습니다.